톱에서 잎에 살이 빠지는 걸 보면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 잎이 이 잎 속에 뻥뻥 구멍이 뚫립니다. 영향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2월 달에 우리 여기 토네이드 대표님이 저한테 마늘 큰 놈을 뽑아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와가 아금니 딱 깨물고 저 사람 또 뻥칠 거야 했는데 마늘 잎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늘 덩치 큰 놈을 뽑아가 저한테 보여줬는데 마늘 잎이 텅 비었다 그러거든요. 제가 또 보기로 큰 걸 딱 갖다 대니까 그때서 우리 토네이드 대표님이 웃더라고. 자기는 좋다 그랬는데 설마 이 잎 속에 비었다는 생각 못 한 거죠. 그리고 그 연면시비하고 전체 포장 2만 평을 부직포로 지금 덮은 상태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이십니다. 예. 박사님 아까 그 뭐 일주일에 그 3번 뭐 이렇게 뭐 연면 시비를 한다 하는데 그 저도 뭐 지금 한 3년 그래 했는데 3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삼천포 여동수시 같은 경우에는 3번을 했을 때 이미 선충이 뿌리를 계속 덮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포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 논이나 제대로 되어 있고 선충이 발생해가 뿌리를 안 뜯는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그거 더 느리게 해도 되는데 잎을 살을 째웠을 때 살이 뜯다는 걸 진녹색이 살이 뜯냐 연녹색이 살이 뜯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녹색으로 살을 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연녹색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진녹색으로 꼭 바꿔줘야 됩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그 빠른 시기 내에 예. 재살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마늘이 성장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이동과 영양 공급을 두로 나눈다면 원예작물 하우스에는 3일 오늘 연면 시비하고 내일 맹물 뿌리고 모레 맹물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원예작물처럼 우리는 못할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한 30분 돌려주면 됩니다. 오늘 연면 시비하고 내일 스프링클러가 한 30분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 이동해서 뿌리가 먹고 성장을 하고 그 뒤에 또다시 그렇게 반복해주면 남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왜 연면 시비해라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잎에 들어있는 양의 힙으로 봤을 때 다시 잎에다가 오를 더 줘서 이 오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를 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갔다가 올 때 아래 하엽이라도 자기도 조금은 가져옵니다. 그러면 원래 10에다가 11이나 2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이 잎이 오래 가는 겁니다. 비의 양에 따라서 마늘 잎이 살이 빠지면 뿌리 노화는 같이 옵니다. 우리 역장이 답변이 됐습니까? 예. 여기 또 질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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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 마리에 20리터에 물 20리터에 그 아칼 플러스 60cc 60ml 설탕은 40g이 기본이나 요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60g은 늘리는 게 좋습니다. 동해 피해가 줄어듭니다. 잘 안 마릅니다. 60을 썼을 때는. 그리고 겨울철이나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쓰고 잎이 우리 연해가지고
연청색으로 내가 진녹색으로 바꿀 때도 최고 많게는 80까지도 이어서 잎을 색을 바꿔야 됩니다. 연녹색일 때 80g 정도 쓰고 칼라를 써버리면 마디 절간이 2번 정도 살포하면 2개가 붙어서 잎이 석장이 붙어버립니다. 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른 분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물 500리터로 가지고 살포하면 약 1000평 정도 살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가수원 똑같습니다. 가수원도 그 마늘 여기도 우리가 마늘이 잘 표가 안 나는데 쏙 순에서 자랐을 때 도로 가는 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과수는 처음에 태어날 때 잎이 연하게 태어납니다. 우리 찔레를 꺾어 먹을 때 껍질을 벗기면 위에는 안 벗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관은 있으나 도로 가는 관이 없을 때입니다. 껍질이 제대로 형성 안 되고 그냥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늘도 요게 안에 속순에서는 도로 가는 관이 형성 안 된 잎이 있습니다. 그건 연매 시비를 하면 요 사이에 흡수된 양으로서 위로 바로 먹고 큽니다. 과수 같은 경우에는 KP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만 탈 때부터 연매 시비를 일주일 간격 더 빨라도 됩니다. 비양에 따라서. 그러면 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펴집니다. 자기 몸속에 영양이, 잎 속에 영양이 없다고 판단하면 잎은 바로 핍니다. 피는 순간에 얘는 성장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울 때, 연맥이 강하지 않을 때는 살포를 해주면 잎이 다시 오므립니다. 다시 붙입니다. 그래서 더 키워서 피도록. 그러면 그 종마다 언어를 개발해서 거기에다 대입하면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언어를 4가지까지는 개발해 놨습니다. 단감, 하우스딸기, 애호박, 청양고추. 그 언어를 표를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하면 농사가 내가 잘 짓다 못했다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는 봄에 목매시비를 하면 자두꽃이 크게 나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영천에서 오셔가지고 살구 하우스 지금 계속 살포하고 있어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를 겁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눈이 부풀 시점에 몸통에 영향을 주면 그걸 흡수합니다. 그건 언제 흡수하냐면 비가 와야 잘 흡수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종이를 밖에서 물에다 담갔다가 다시 물에다 기름에 담그면 기름이 안 들어갑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연매 시비를 했는데 그 양은 입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이동하여 내려가는 거지 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양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중 마늘을 덮은 비닐에서 나왔을 때 이 마늘이 잎이 크나 그 잎속이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비를 맞으면 맹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뿌리가. 잎은 물을 받아들였으나 이건 이동 어디 되겠습니까? 뿌리를 이동합니다. 뿌리는 맹물을 많이 먹고 맹물과 쭉 자랍니다. 그러면 잎 속이 얇은 상태에서 잎이 성장했기 때문에 마디는 기나 상부의 잎도 얇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중심축으로 영양이 다 올라가 버리면 하엽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간에 잎이 말릅니다. 이중을 덮었으면 마늘을 20% 생산을 정수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캘 때는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겠습니까? 잎 두께, 잎을 살을 안 찌웠다는 겁니다. 이중 덮어서 벗길 때는 어떤 방법과 법칙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중 덮었다 벗길 때는
날짜를 기록해놓고 그 날짜에 우리가 사용 방법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을 때는 좋은 날 벗기셔야 됩니다. 벗기고 난 다음에 연면 시비하고 그 다음날 맹물 뿌리고 스프링클러 한 30분 뿌리주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시 연면 시비하고 다시 스프링클러 돌리고 이동시켜주고 요렇게 몇 번에가 살을 찌우면 얘는 생산량이 20% 정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비가 있을 때 말이고 스프링클러가 마늘 캘 때 다 돼서 가문다고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이 살이 쏙 빠지고 고거 쏙 내려갑니다. 빨리 말라버립니다. 잎에 살을 째한 상태에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기 좋습니다. 하늘에 오는 비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전년도에 2018년도에 마늘 고가 낮은 이유가 생산이 줄었던 게 비의 양 때문에 잎이 살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을 벗기고 할 때는 요 B라는 날짜를 먼저 써놓고 전으로 가면 됩니다. 1, 2, 3, 4 이렇게 보면 앞에다가 몇 개를 더 두고 여기부터 연면 시비를 해와가지고 B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잎이 살이 짙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의 양에 따라서 이날도 열약하지만은 비 오고 뒷날 바로 잎에다가 영양을 공급시켜서 잎을 살을 빨리 찌워줘야 돼요. 이날 영양을 주면 다음날은 맹물을 할 수 있으면 맹물을 조금 주면 좋고 안 하면 저녁 늦게 영양을 줘가지고 요날 비가 오면 딱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요 비의 양이 안 와버리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잎이 소화를 다 못할 양이라 이게 두 번 먹었으면 조금 위험수가 따르나 요 방법은 좋은 방법이나 위험수가 조금 떨어집니다.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고 요걸 한번 빼고 그 하루 전이나 그 전날 불에서 비를 마치고 비 오고 난 뒤에 바로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잎이 살이 안 빠지고 그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중 비닐을 덮고 벗길 때는 부직포를 덮고 잎이 성장을 했으나 얇고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방법을 유념하셔가지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늘 이중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더 있습니까? 시설하우스에 들었다면 더 자주 해주면 좋겠지만 일반 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자두나 꽃이 먼저 피는 거는 좋은데 꽃이 늦게 피는 거라면 잎이 나올 때 해도 무방하니까 잎이 나올 때 횟수를 좀 단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 대해서 예. 저기 설탕은 다 저도 완벽하게 정의를 못 내리는데 이게 역장님 저쪽에 그 마늘 그 저 말란 거 두 개 그 두 포기는 가져오고 있어. 예. 예, 장님, 예. 이 마늘이 결간을 붙이면 마디와 마디 사이를 붙이면 그 상당히 좋거든요. 주고 절로 주고 이 마디 요 절간을 붙일 때 요 사이가 조금 붙었는데 요 숫장은 요 절간을 붙일 때 요 절간을 붙이려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여기 절간을 설탕 양을 늘려주면 붙어버립니다. 전라도 고구마 100만 평에 가서 그 종숭 키울 때 설탕을 계속 썼습니다. 고구마 100만 평 컨설팅 지난해 하면서 종순 재배 면적이 18,000평에 이 방법으로 연면 시비 매일 1회 54회 정도 됐습니다. 100만 평 고구마 컨설팅 할 때
마디를 좁히고 덩굴은 굵게 하고 입 자루 짧게 입 모양도 땡기 내렸습니다. 입 모양도 땡겨버렸습니다. 완전히 색다른 방법을 바꿔줬죠. 그때 할 때는 우리 EM 경남 통판 EM 사장님 같이 해서 뿌리에서 일어날 일을 다 막아주고 했습니다. 인삼에 몸통에 달라붙어가 인삼을 먹는 균이 있어요. 우리 가래침 같은 그런 균이 인삼에 뜯어먹고 있는데 그건 EM으로 막았어요. 인삼은 5만 평을 해주고 고구마는 약 110만 평을 컨설팅 해줬습니다. 그 작은 농가는 한 농가 30만 평 해주고 지난해 고구마는 130만 평 컨설팅 해줬어요. 30만. 그렇죠. 예. 설탕량. 절간을 좁히기도 하고 잎 두께를 두텁게 하기도 하고 햇볕을 많이 본 역할도 하고 이게 우리가 땅땅하게 잘생겼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설탕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성사장 나오시죠. 우리 제가 이제 이야기 많이 한 것 같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고 우리 성사장님이 지난해 하셔가지고 일단 사례 발표를 잠깐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